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다는 말씀을 하기가 조금 너무 힘이 듭니다. 예. 정말 애도드리고요. 네. 유가족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서 참담한 상황인데 또 이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지난 괌 사고였나요? 네.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더 마음이 아픈 게 어저께 예. 같은 날 노르웨이에서도 이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비상 착륙을 했는데 예. 거기는 다 안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 참담하게 느껴지고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2024년 정말 다사다난한 이 해에 마지막에 일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슬픕니다. 네. 자, 지금 또 전국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엄 있고 탄핵도 있고 국가 혼란기라고 봐도 되는데 또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수습을 해야죠. 해야 된다, 할 수 이거는. 있겠냐 이런 네.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요. 이번이 이제 민항기에서 일어난 사고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8명의 신원 확인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네, 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지문 확인이 안 되니까.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유전자 감식을 거쳐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정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국가과학수사본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네. 여기서 이제 조사본부를 꾸려가지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고 이게 금방 밝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족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 기간뿐만이 아니라 설정됐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러 번 참사를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럴 때 가슴 아프고 세월호 참사했을 때 가슴 아프고 했던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끔 네. 그건 배려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서요. 그것만 권한대행께서 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만 잡아주시면 되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릴 거는 저도 어저께 속보를 보면서 너무 이제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한 게 이 언론 보도가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원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요. 사실 아직 블랙박스 조사도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수거는 됐는데 분석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분석이 될 때까지는 사실 마지막까지가 모릅니다. 지금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유추가 되는 거는 있죠. 정말 이게 혹시 기체 자체에 무슨 기계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정말 베테랑이셨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조종사가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는 건지 아니면 제주항공사라고 하는 데서 평소에 관리가 문제였는 건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뭐냐면 이번에 굉장히 제가 이상하게 본 건 이겁니다. 보통 문제가 있고 나면은 제가 폭파가 난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기름을 못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름만 버리면 좀 그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렇게까지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급할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렇게 금방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챙겨볼 부분은 하되 이거를 갖다가 원인이 무슨 뭐가 짧아서 착륙료가 짧아서 그렇다는 둥 뭐가 어쩌다는 둥 이런 얘기를 성급하게 하는 거 이게 속보 경쟁인데 이런 속보 경쟁은 언론에서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속보 경쟁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저기를 유가족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도 요번에는 181명에 대한 신원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트가 벌써 나오거나 아하. 이런 거는 문제가 돼요. 막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정말 꼭 뭘 찾아야 될 때는 되지만 지금 이거는 다 나와 있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신원을 바깥에다가 저 리스트를 내놓습니까? 이런 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안 공항에서 일어난 건데 네. 이거를 제주 항공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제주 항공의 가령 뭐 참사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지역을 빼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지역을 거예요? 빼야 되는 게 왜냐하면 특히 이런 거는 굉장히 서로들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무한 참사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맨 위에서 해줘야 될 게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나머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프로토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무안으로 내려가서 유가족을 만났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정쟁 중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정쟁 중단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면 특히 아니. 헌법재판소 임명하는 그런 부분. 아니 정쟁 중단이라는 게 네. 무슨 관련이 있으며 거기다가 정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동안의 정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여당 국힘당에서 많이 제기를 한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일어난 일을 지금 헌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정쟁을 유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정쟁 유발하는 거를 하지 않아주고 네. 그다음에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쪽에서 절차대로 이게 헌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의가 조속하게 구현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경제가 불안하지 않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헌법소원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을 딱 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벌써 국민들이 의심을 해요. 예. 뭐 애도 기간 정한 것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제 제일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1월 1일까지의 특검법, 네. 일반 특검하고 가만히 있으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왜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정리해 주는 대로 헌법재판관 3명은 그때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임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일주일 안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체포죠. 체포. 이거하고는 뭐 사실 애도 기간하고 체포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예. 가장 위난을 만들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내란의 종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항공 참사라고 하는 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막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쪽에서는 그러니까 체포도 안 하고 모든 걸 정지시켜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거고 네. 그러다가 혹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갈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는 하여튼 지금 이 3가지 사안 네. 체포 윤석열 체포, 아하. 그다음에 탄핵.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그다음에 일반 특검법 통과. 요 3가지는 요거는 일정에 맞춰서 시급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뭐 지금 딴 거 다 떠나서 네. 뭐 질문하시겠습니다만 어저께 왜 윤석열 지금 SNS. 직무 정지에 SNS에 네. 올렸잖아요. 저는 그거 올리는 게 요새는 지금 거기도 비서관이 있긴 있을 텐데 네.
뺨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유감의 표시는 애도의 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함의 자체가 애도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게 뭔 말입니까, 저게? 솔직히 여태까지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을 하니까 이건 뭐 하겠다는 거냐.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 물론 한 15% 정도의 극우 세력들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는 극우 세력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80% 이상 국민들이 윤석열 제발 좀 네. 잊혀져 다오. 우리 눈에서 보이지 좀 말아다오. 예, 그렇죠. 당신도 안전하고 국민도 안전하게 제발 구금 상태로 가주십시오. 이게 저는 대부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앞에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저도 국민과 함께 뭘 함께 합니까? 이게 말이 국민과 함께 됩니까?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저런 글을 탁 쓰는지도 이해가 안 돼. 뭐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당연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최상목 부적절한 대행이 일이죠. 하잖아요. 지금. 네네. 오히려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망상인데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서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잘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야 오송 참사 있을 때 이태원 오송 뭐 다. 이태원 참사 있을 때 대통령이 우리의 애도를 막고 오히려 진실 규명이나 이런 걸 너무 늦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게 너무 기억이 선명한데 그런 아픈 추억을 다시 또 환기시키는 거죠. 그 지금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설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이게 지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애도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느 탄핵 심판이요? 지금 탄핵 심판 개시가 됐고 또 권한 쟁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상관없는 없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애도 기간에는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뭐 네. 서울도 생기겠습니다만은 이제 합동 분향소가 생기고 또 이제 스스로 나서서 또 이제 분향하고 이런 네. 것들은 뭐 당연히 애도하는 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거는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번에는 그 희생자분들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많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아마 분향소 활동이나 이런 게 많겠지만 나머지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온 세상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이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여야 하는 데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거니까 어떤 일이 나더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심리하고 재판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회를 네. 상당히 쓸데없고 정쟁만 하는 걸로 생각하다가 이번 계엄 해제하는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국회 기능을 알게 됐잖아요. 효용성을 느꼈어요. 네, 예. 이게 정말 국회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재헌 국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듯이 네. 대통령 먼저 국회가 먼저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헌법인 이거를 지키도록 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네. 이렇게 중요한 데였어? 이런 거를 다들 아시게 됐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대통령 윤석열의 SNS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도 사실 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핵 이후에 좀 잠잠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거를 흘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하면 알아서 보도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럴 때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한번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직무가 정지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자기네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일상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이런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 그럼 모이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의심하거든요. 네. 모여서 또 뭘 꾸밀라고. 음흠. 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죠. 좀 전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 또 특검법 공포
할 거다,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민주당 기대에 최상목 대행이 부응할지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의 선택. 그동안 나온 뉴스 중에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가 최상목 그러니까 기재 부총리 시절에 그 계엄 있고 난 사흘 뒤에 회의에서 자기가 겪는 세 번째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 사태라고 이미 본인이 인지를 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럴 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어떤 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무래도 한독수 권한대행보다는 늘공에 좀 더 가깝죠. 공무원을 사실은. 정권을 바꾸면서 계속 그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기재부 그러니까 등등. 늘공이라는 예. 게 항상 공무원 아니에요. 어공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알고 있는 게 어공은 조금 정치바람을 많이 타는 편이지만 네. 한독수는 어공에 가까운 정말 거죠. 어공이죠.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물론 예. 이제 최상목도 이게 저기 부총리가 정무직이니까 어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양반의 행보가 그동안 네. 경제 관료로서 그리고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냐. 그럼 네. 이럴 때 상황을 봐서 국가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느냐를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까지 기대고요. 세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우려죠. 우려가 뭐냐면 우려가 뭐죠? 늘공은 되게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되게 용기가 예,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예. 근데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말 큰 소득이 네. 우리가 바로 역사의 현장에 있고 역사의 순간에서 우리의 용기와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네.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아마 일생을 굉장히 늘공으로서 조심스럽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조심스러운 거로 지금 이때 필요한 용기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국힘당 쪽에서의 그 압력이라든가 압박, 이런 압력이 게 있겠죠, 좀 아마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좀 덜 받으면서 네. 왜냐하면 그리고요 이렇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본인 스스로 사퇴해도 돼요. 만약 저기 하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나는 역사적인 저기를 하겠다. 네. 그러고 나서 뭐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이제 1월 1일이 이 특검법 이 날짜인데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월 4일 이후 탄핵합니다. 바로 탄핵되는 겁니까? 그럼 뭐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단계예요. 네. 다만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는 내일 안에 동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가령 탄핵을 할 거예요. 가령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일 안에 관련된 걸 중요한 걸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아마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할지 모르지만 지금 헌법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더군다나 특검의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거죠. 최상목 한 사람만 하느냐? 그러니까 전체 탄핵을 하느냐. 왜냐하면 2주 다음에 2주 뭐 등등 더 좀 어렵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5명을 탄핵을 하느냐? 네. 아니면 전체를 다 탄핵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기 했을 때 바로 그때 저기 탄핵이 있기 전이었죠. 네. 바로 계엄 사태 있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다 사퇴선 냈더랬어요. 나간다고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다 지금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 그럼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한 대행이 다 사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헌법상으로 생각도 못 해봐가지고. 권한대행이 다 사퇴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무위원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국무위원 바로 그 전에 네.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해야 거죠. 되겠죠, 이제 사퇴하기 아마도. 전에 예.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뭐 상황이 사실 만만치 않고 또 이런 또 참사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 입장 좀 얘기를 드리보면 이 미국은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같이 할 수 있다. 또 미국은 한국이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그래서 됩니까? VOA를 통해서 네. Voice of America를 통해서 한다는 게 항상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번엔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부대변인 통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대목에 아주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네. 그게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국민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미국에서. 믿는다는 말이 제가 지금 이번 다 전국에서 정말 일차적으로 믿는 거는 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을 또 대변하는 게 헌법입니다. 맞습니다. 이 헌법하고 국민하고 거의 같은 등치되는 개념인데 이걸 믿으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미국으로서 지금 아직 민주당 정부니까 네. 민주당 정부에서는 더군다나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브라드 셔먼이 이번에 의회에서 할 때 이거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예.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이거는 위협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총리를 탄핵한 거는 이거는 헌법에 있는 거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한 거죠. 헌법에 있고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대로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의 결정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바로 국민이 결정하는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지금 미국으로서 맞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좀 해보면 헌법재판소는 뭐 오늘 뭐 우리 참사 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별로 흔들리지 않고 절차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전에 그 정영식 재판관도 끌지 마라 그냥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 봤을 때는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지연 전술에 말려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못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 뭐 솔직히 이번에 네. 재판관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을 갖다가 체포하려고 그랬죠. 그다음에 몇 명 전임 대법관도 체포하라 이럴 수도 있지. 현직 판사까지 체포하라고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자료와 예. 그다음에 그동안의 모든 영상 자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탄핵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네. 놀라운 게요. 이번에 증인 채택한 사람이 15명에 불과해요. 저기 때는 누구 때죠? 박근혜 때는 때? 9명인가?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7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었죠. 근데 네. 지금은 1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사실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그대로 채택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정도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이 불안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요 이번에 이거가 있습니다. 솔직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도 그동안 불신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껏 그랬죠 네. 조금. 근데 네. 이번에가 이럴 때 헌법재판소의 그야말로 정통성을 효용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될 네. 것이다. 헌법재판소 속도를 내는데 이 수사 상황은 사실 한 달 정도 지금 끌고 있으면서 제자리입니다. 특히 3차 소환도 지금 윤석열이 불응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 상황이 조금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막힌다기보다는 이제 수괴를 네. 잡아들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못 나가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못 나가는 이유는 그건 확실합니다. 네. 특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수처한테 왜 체포하지 않느냐 뭐 운운하고 검찰은 얘네들은 왜 김용현 발표하면서 딴 거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애로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체포를 해도 사실 이건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미리 알아서 했다가 혹시나 또 여러 가지가 틀어질까 봐 이런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검이 빨리 출발할 수 있게 아하. 해주는 게 하고요. 다만 체포는 윤석열 본인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수처도요 살아남으시려고 그러면 체포까지 하셔야 될 걸. 체포영장 부분인데 네. 그게 좀 걱정되는 게 영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학보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가 예. 우리 경찰 모든 전력보다 높아요? 아니죠. 우리 군까지 해서 높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체포영장을 발행을 하고 강제 강제 집행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강제 네. 집행하지 않고 아니 그걸 어떻게 거기서 그 경호처가 총을 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그 사람들 결국은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진압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그 국민들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지. 왜 대통령 앞에 여태까지 김건희 앞에만 쓰면 모든 법이 다 휘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윤석열 앞에 가면은 모든 게 다 휘어지고 거기에 총칼을 들이대고 경호처까지도 총칼을 쓰거나 그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상황상 뭐 탄핵도 진행 중이고 특히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 김용현의 공소장 이걸 보면 사실 너무나 확실해져 버렸어요. 그럼요. 예컨대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을 내가 2번, 3번 계속하면 된다. 뭐 이런 지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 사실 내란죄가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120%. 120%, 1000%. 더 말할 것도 사실 없어 네.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 한덕수 네. 그 탄핵 의결하는 와중에 이게 속보로 떠가지고 그날 왜 나와가지고 그 국힘당 의원들이 막 뭐 탄핵 무효 어쩌고 네, 저쩌고 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온천 무료로 느끼긴 온천 하던데. 무효. 뭐 예, 해가지고서는 식권라면으로 느끼기도 그래가지고서는 하고, 예. 그래서 그때 밑에 속보가 딱 떴는데 네.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와. 뭐 이 말 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전두환하고 또 전두환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전두환은 발포 명령에 아직 대한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없어요. 예. 실제로 발포가 되었다는 네. 거는 있지만 그걸 못했잖아요.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확인을 우리 못했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이거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죠. 총 쏘라고 했잖아요. 네. 어디 지도자가 총 쏘라고 했는데 국민들한테 국회의원한테 이게 뭐 더 이상 뭘 따져 봅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 국민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새해 들어가기 전에 연말 선물로 오늘 체포. 오늘 체포 구금 됐으면 네.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제주여행 추락 사고가 생겨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된다. 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황당한 일을 또 벌이고 있어요. 이재명 또 한동훈 대표 또 전 대표죠. 박주민 의원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미쳤어요. 포고령이 이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포고령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 위헌적인 진짜? 포고령인데 아니 저는 그 첫 번째 포고령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웃었거든요. 네. 아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인데. 국회한테 활동을 하지 말래. 네. 이게 말이 되는 포고령입니까? 그랬으면은 지금 아니 그거 왜 이재명하고 한동훈만 하라고 그래요? 거기 190명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고 그래야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날 다 같이 그날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면서 라방 하는데 보니까 본인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유, 침착하게. 당연했죠. 저도 보긴 했었는데 국민들 그때. 예. 와주십시오 그러는데도 왜냐하면 그때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는 정말 옛날에 계엄 당했던 생각. 근데 실제로 그래 될 뻔했잖아요. 지금 그럼요. 계획을 보면 사실 막은 거지.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막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거기 가서 했다는 이것 네. 때문에. 근데 김용현 측에서도 이런 것도요. 다 같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시간을 누리자고 네. 하는 거. 그 다음에 김용현 쪽에서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전이다. 네.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뜨겁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부산으로 한번 가보면 윤석열 내란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박수영 의원입니다.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인데 이거 사실은 시민들이 진짜 난리 났거든요. 뭐냐라고 난리 났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그날 수천 명이 네. 그 바깥에서는 왜 그러냐? 예. 네. 여기 안에는 한 몇십 명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저기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는 한 수천 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부산의 남태령이라는 네. 얘기를 하더군요. 부산 그렇게 남태령이라고 가지고 하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박수경 의원도 네. 이럴 때는 말조심을 좀 해야지. 그렇죠. 아니, 왜 왜냐하면 자꾸 저 편들어요? 지금 아니, 편들면 그게 되는 건가? 아니 왜냐하면 저는 편드는 것도 네. 하는데 분노를 일으키면서 네. 편드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국힘에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지금 보면서 한심한 게 윤석열 대한민국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 안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힘당에도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지 매우 않습니까? 큰 해악을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사실은 앵간한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국힘을 자기가 다 스스로 탈당해 주는 게 탈당하는 맞죠. 겁니다. 그래야 정당이 살 거 아니에요. 5년 지나서 박근혜 후에 5년 집권했잖아요. 글쎄요. 여지도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요. 탈당해 주는 예. 게 맞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국힘에서는 제명을 하는 게 제명시키면 많은 거죠.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야 우리가 대통령이니까 그동안 감싸고 잘해보려고 그랬지만 이런 비상계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이렇게 이런 거는 저기 뭐 탈당 국가 반역자예요. 내란 제명해야 된다. 예. 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왜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다음에 이거는 내란 피의자다.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거. 아직은 내란 확정범은 아니면 내란 피의자니까. 피의자고 예. 충분하게 우리가 다 같이 두려움했던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면 돼. 기본적으로 제명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체포 구속이 안 근데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체포 구금되면은 이제 조금 바뀔 달라질 수도 겁니다. 있겠죠. 근데 이 쌍권총이 네. 지금 권영세, 쌍권이야. 권성동. 저는 뭐 원래 저기 권성동이 혼자서 다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뭐 그게 좀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냥 권영세 뭐 이렇게 뭐 일종의 해서 쌍권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권성동이 거의 다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바깥에 이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취임을 하면 이게 아직도 추인이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아직 내정자입니다. 예. 내정장 예. 봐요. 그렇게 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거는 좀 딴 얘기 해야 돼요. 이거 제명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했을 때도 제명 조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으로서의 수치고 나중에 위헌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겁니다. 네. 네. 뭐 추경 원내대표 지금 또 조사를 뭐 지난 받았다고 하는데 네. 정당하고 지금 이번 내란하고 관계성, 특히 국민의힘 관계성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거 있는 거 하고 싶은 아니에요. 거예요. 탄핵할 그거 건 하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속마음은 탄핵은 될 수도 있지만 내란으로는 아니다.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내란 동조 정당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리.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증거 그게 안 드러나는 거 돼요. 보면 네. 오히려 국민의힘 정당이 아주 깊숙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개입되고 더 관여되고 내란 동조 정당이 돼요. 지금 저러면. 몇 가지가 저도 사실은 좀 미싱 링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동안 하도 군대 쪽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뭔가가 동조, 그러니까 추경호 라인 네. 뭐 컨택일 거 하고 그다음에는 검찰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왜냐하면 리가 없잖아요. 그때 검찰하고 선관위야. 예. 그러니까 검찰에 뭐 공식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라인인지 예. 아니면 다른 김주현 라인인지. 민정수석으로 해가지고 다른 라인인지 그게 분명히 가동되고 있었던 게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추경호 이쪽을 굉장히 의심하는 거는 바로 그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보냈던 메시지에 네. 국회 운영자금 끊어라. 비상입법기구 만들 그거 생각해라. 아 비상입법기구 만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국보위 아니에요. 그렇죠. 국보위 같은 거죠. 전두환의 네. 국보위 전두환의 아니에요. 국보위. 그러니까 예. 완전히 전두환을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완전 모델로 위헌적인 것들을 모델로 다 생각하고 있었던 극단적 거야. 위헌적인 것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전두환도 예. 포고령 내릴 때 계엄에 다 사인했어 국무회의 하고 손으로 했어요. 했지만 손으로 그거 다 손으로 부서, 쓴 거지만 부서. 예. 부서로 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네. 그것도 안 하고서는 하니까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지. 자, 뭐 상황이 연말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 지금 체포 구속 이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는 거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또 인사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